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 문제, 우리 아이들의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공부 페이스메이커 윤효정입니다. 5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교육청장에 있어서 지금 현 정부와 다른 정책이 아주 많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 입시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부분들 잘 짚어봐야 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한번 방문해 주신 적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 정책이 많이 아무래도 바뀔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당장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2, 고3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고3은 이미 작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고 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학 입시 룰이 각 대학별로 룰이 4월 말에 이제 발표가 이제 예정을 두고 있죠. 지금부터 조금 수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금년도 고3들이랑 비춰봤을 때 어떤 큰 틀의 변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네. 다만 고1 이하부터는 이번 당선인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어떤 대학 입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초가 금년도 고1 학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고1부터는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통합 수능도 금년도 2년차 접어들었고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도 사실 노출이 된 상황이고 하니까 네. 또 새 정부의 어떤 그 교육 정책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간 자체는 고1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가장 관심들 있는 게 대입에서 정시가 과연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거든요. 확대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되겠죠. 이제 비율의 문제인데 금년도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 40%를 일단 맞춰진 거죠. 네. 그 지금 과거 한 10년 동안 봤을 때 금년도가 가장 높은 거고. 그런데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정시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40%, 한 39% 정도 됩니다. 네. 수도권 소재 대학이 한 29%, 지방권 소재 대학이 13%, 네. 평균적으로 보면 25%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정시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그 규모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5%밖에 안 되는데 그 당선인 캠프에서 그 자료를 제가 봤더니 네. 국민들은 정시를 한 60%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거기에 그 워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정시를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도 한 40% 정도 서울권 소재 대학이 지금 이미 가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정시 확대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럼 최소 정시의 규모는 서울권 소재 대학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50에서 한 60%까지는 충분히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능은 좀 더 중요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수시가 좀 줄어들고 정시가 확대가 되니까 정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거의 수능 점수 100%로 선발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능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그런데 정시에서도 뭔가 또 학교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가미를 시켰을 경우에는 또 내신도 또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뭐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시를 확대되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수능 전형이 높아졌다 이렇게 대줘야 되지. 네. 거기다 또 뭐 내신까지 결부가 시킨다라고 하면은 정시 확대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한동안 수능의 논서 수령 도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보니까 좀 신중하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입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작년도에 이제 통합 수능이 처음으로 치러졌고 그 통합 수능이 금년도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통합 수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과목 간의 어떤 그 난이도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당선
인척에서도 보면은 어떤 킬러 문항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은 조금은 좀 배제를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입장이 견지가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수능을 서술형이다 논술형이다 그렇게 급격하게 바꾸는 것 자체가 과연 정시가 확대되는 기조와 맞물려서 또 수능도 중요시한 어떤 그 패턴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수험생들이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됩니다. 자, 수시 전형에서는 공정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시에서 공정성이라면 수시를 볼 때도 역시 내신 성적을 좀 더 많이 보게 될까요? 학교 내신 성적은 수치화된 개념이니까 사실은 붙고 떨어지고 했을 때 뭔가 이의를 달기가 어렵죠. 수치화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수치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죠. 네. 뭐 어떤 불확실한 어떤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어떤 서류 기반 중심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인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배제가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사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그 수시 학종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의 교과 성적 부분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또 전국의 고등학교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능의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고 또는 좀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어떤 불공정성 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어떤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그 입시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 정책적인 방향과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입에서 보면 논술 전형 비중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내신이나 수능에서 평가할 수 없는 사고력을 평가하는 전형도 필요하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논술 전형 비중이나 아니면 선발 방식이나 이런 거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학 입장에서 논술 전형을 주요 대학들에서 대폭적으로 줄이려고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지난 정부 때에서는 논술 전형을 거의 폐지 쪽으로까지 이제 몰아갔었는데 네. 대학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수한 학생들을 나름 뽑을 수가 있고 나름의 또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학교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그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자체가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불과 5%도 안 되는 선발 인원이지만은 주요 대학으로 봤을 때는 꽤 비중이 높은 거죠. 거의 한 10% 가까이 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굳이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 전형을 폐지할 이유도 없고 또 지원자도 많이 몰리는 거죠. 또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또 그런 전형을 통해서 수시 어떤 거 기회를 한 번 더 잡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논술 전형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갈 방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고 다만 그 논술 전형에 있어서 어떤 그 교과 영역을 크게 벗어났다라든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좁혀져 왔죠. 그런 어떤 그 이탈하는 어떤 부분의 문제들이 여러 감시 단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논술 기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을 전체적으로 좀 단순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어요. 근데 단순화가 지금 대입이 워낙 전형도 많고 전형에서의 또 선발 방식이 다양해서 단순화라는 게 뭘 단순화하겠다는지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서울 소재 대학으로 놓고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만 하더라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수능 체제가 있고 어떤 데는 수능 체제가 없고 또 전형의 명칭도 여전히 복잡하고 네. 사실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들의 어떤 선발 어떤 방식 자체가 제각각들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있어서 어떤 그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이 점수를 가지고서 저 대학에 지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또 입시 결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학생들도 붙는 케이스가 있고 그럼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학교의 선발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잘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객관적인 지표상에서는 월등히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보면은
수시와 정시의 어떤 선발 비율도 얼마나 지금 불균형입니까? 네. 이 자체도 사실은 복잡한 거죠. 내가 수시를 넣어야 될지 넣지 말아야 될 대학들도 있는 거고 수시는 무려 기회가 6번이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수시 정시의 여러 제각각인 이 비율 자체도 조금 바로 잡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단순화의 과정으로 또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비슷한 류의 대학들은 대학의 어떤 그 선발 방식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같은 어떤 그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치가 돼줘야 되는데 정말 지금 입시는 예측 자체가 어렵고 왜 붙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참 어려운 거는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왜 붙었고 왜 떨어졌는지 예측이 좀 그 가능성이 확실한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의대 진학을 아주 철저하게 막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가서 그 의대를 못 가게 했죠. 네. 못 가게 하는 거를 시스템적으로는 등록금을 다 환수를 시킨다라든지 네. 과거 영재학교가 지금 국가에서 사실 국비로 운영하는 학교인 거니까 그런데도 학생들은 지금 과거 영재학교 출신들이 의대를 가고 있죠. 네. 수시를 통해서 가든 안 되면은 뭐 재수를 해서라도 정시를 통해서 가든 네. 그걸 꺾을 수는 없는 거였죠. 그런 과거나 영재학교에 가서도 또 의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우수한 고등학교에서 과거나 영재학교 그런 학생들 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학교가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과거 영재학교 졸업생이 그렇게 가지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정책적으로 대체적으로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인데 섣부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공공 어떤 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어떤 의대를 만든다 그런 네. 쪽에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과거 영재학교 출신 의대 가는 것은 조금 국민적 정서로 놓고 봤을 때 막아야 되는 거는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 하지만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고 영재학교 출신이 여전히 가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기류 자체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